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출마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정우택 현재 국회 부의장인데요. 여러분 동봉투 사건 그 CCTV 아마 다 보셨을 텐데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 최초 보도한 기자입니다. 충북인 뉴스의 김남균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저희 프로그램 첫 출연 감사드립니다. 멀리서 오셔가지고 제가 영광입니다. 모실 수 있어서 우선 사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우택 의원은 국회 부의장이에요, 지금. 네. 어떤 사업가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 봉투를 받았다. 그 CCTV 영상을 아마 많은 분들께서 보셨을 텐데요. 일단 그 영상과 관련된 그림을 좀 보면서 저희가 이 사건을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 언제 벌어진 일이고 이 사건 제보가 직접 기자님께 온 건가요? 그 CCTV가 촬영된 날은 2022년 10월 1일이에요. 네. 예,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에 소재한 카페에서 네. CCTV 이제 카메라에 촬영된 거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돈 봉투를 갖다가 네. 전달하는 장면이 촬영이 됐고, 네. 뭐 정우택 의원도 그거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인정을 하고 있고, 네. 다만 그 영상에서 네. 보이는 장면, 그게 이제 카페 별관인데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네. 돈 봉투를 돌려주고 네. 후원하고 싶으면 정치 후원금 계좌로 입금을 하세요라고 안내를 했다. 네. 돈 봉투를 돌려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이 바로 그 CCTV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까만 바지가 정우택 의원이고 네. 여기 청바지가 그 사업가로 네.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저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날 그 카페 주인이 네, 정우택 의원과 또 정우택 의원실 관계자 네, 이렇게 해서 3명을 총 모시고 네, 소고기, 송이, 예. 양주. 예. 양주는 로얄 살루트 21년산. 그거 비싼 거 아닌가요? 한 시장 가격은 한 30만 원 정도 할 네. 것 같아요. 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저녁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죠. 네. 그리고 이제 끝나갈 무렵에 정우택 의원을 요 별관으로 모시고 와서 네. 봉투를 이제 건네는 장면이 예. 화면에 담긴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저희가 뭐 반론권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정우택 부의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상 속에 들어가 있는 인물은 내가 맞다. 네. 그렇지만 봉투를 받고 봉투 속의 내용물은 확인도 안 했다. 네. 확인도 안 했고 바로 돌려줬고 그리고 정치 후원금으로 안내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이 가지- 자체가 허위 사실에 기반한 흑색 선전이고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일단 한 가지 더 정우택 의원 측의 주장을 더 첨부를 하자면, 네. 자 그렇게 후원금을 안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우택 의원의 보좌관은 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의원님한테 의원님이 자기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돈 봉투를 주길래 돌려줬다. 네. 그리고 정 후원하고 싶으면 후원금으로 넣어라라고 했으니 네. 그 카페 사장으로부터 사업가로부터 전화가 올 거다. 후원 계좌를 문의하는 네, 네. 그러면 알려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예. 그리고 나중에 10월 7일에 네. 그 사업가가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먼저 문의를 하길래 네. 그때 이제 그 계좌번호 후원금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그리고 이후 10월 11일 날 예. 입금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시간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 사건의 좀 핵심으로 들어가는데 요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 지금 나왔던 얘기들을 좀 네. 기억을 해두시고 들으시면 예. 좋겠습니다. 네. 지금 핵심은 근데 이제 순서대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확인되면 1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돈 봉투인 네. 거고요. 예. 근데 실제로 후원했다는 후원 액수는 더 큰 액수 아닙니까? 네네. 네. 이것도 좀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고. 예.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공관위에서는 이 객관적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사실 그 출마의 길을 열어줬어요. 정우택 네네. 의원이. 그러니까 지금 후보 지위가 유지가 되고 예컨대 4월 10일 날 총선 결과에 따라서 당선돼서 다시 국회로 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발을 더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카페 사장님, 대표 이분이 어쨌든 정 의원한테 돈 봉투를 건넸지만 바로 또 돌려받았다 나도. 그러니까 정우택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싣는 해명을 또 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종결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네, 2월 14일 날 저희 충북인 뉴스와 MBC 충북이 이제 보도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2월 15일 날 네. 바로 그 충북 지역에 있는 한 언론사에서 네. 이 사업가와 이제 전화 인터뷰를 했다 하면서 예. 거기에서의 내용은 예. 그 돈 봉투를 줬지만 예. 주려 했지만 예. 바로 돌려받았다. 예.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네, 돌려받았고 그게 보도가 나왔다는 거죠. 네, 예. 그다음에 이 영상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모르겠다. 네. 정우택 의원한테 예. 미안하다라고 예. 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예. 정우택 의원은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네. 이 사건을 갖다가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 의원 그 이제 카페 사장도 말하지 않았냐? 네. 직접 나와서 예. 돈 봉투를 돌려 예. 받았다 있잖아요. 예. 예. 라고 했다. 예. 이게 무엇냐? 본인은 예. 어떠한 불법 자금, 그러니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지 않고 돌려주는 네.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거다라고 예. 예. 하는 거고, 예. 두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이 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갖다가 예. 만든 세력들이 있다. 자기를 음해하기 위해서. 예. 네,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제 예.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네.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역공을 한 거네요. 보도 내용에 대해서.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전화 통화를 한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는 예. 날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루 이틀 정도 지나서 네. 그 통화 녹취록 네. 파일 전체를 공개를 합니다. 대화 예. 아주 짧은 내용에 예. 이런 부분들을 공개를 하고 예.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우택 의원 문제가 거론됐을 때 네. 우리 국민의힘은 어떠한 부정부패에 대해서 정말 단호하게 네.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처리하겠다 네. 네. 하는 게 이제 당의 입장인데 예. 지금 보면 네. 이 금품수수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 저희겠죠. 네. 에서도 기사를 삭제했다. 예. 기사를 삭제했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다음에 당사자도 네. 그다음에 돌려받았다고 하지 않느냐. 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가 네.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면서 네. 이제 정우택 의원에 대한 정우택 의원이 이제 경선에서 승리해서 네. 이제 사실상 공천을 이제 취득한 거잖아요. 네.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일단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못 알고 있는 거는 네. 저희는 기사를 삭제한 적이 없어요. 일단 팩트가 틀렸다. 예. 충북인 뉴스에서는 이 기사를 삭제한 적이 없고 그런 저 내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다. 네, 예. 기사를 그리고 삭제한 적이 없고요. 없고.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 카페 사장의 말이 네. 한 번 이제 그러니까 제가 처음 카페 사장을 찾아갔을 때 네. 이분은 그러니까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CCTV 영상과 네. 그다음에 메모장이 네, 있잖아요. 네. 거기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네. 사실이냐고 물었을 때 네. 사실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못하고 엄청 당황하셨더라고요. 예, 당황하면서. 기자가 취재 오니까. 예, 그러면서 예. 본인이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네. 내가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어. 예,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당황스러워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이어도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나에게 발생할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네. 몰라서 진실을 고백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인가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때 처음 저희들이 한 30분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강한 부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네. 즉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부정을 못해요. 네. 그렇다고 해서 긍정을 한 것도 아니지만 그런 상태였어요. 네. 그런 상태였었고 그다음에 메모장에 총 그 내용을 살펴보면 5차례에 걸쳐서 그 800만 원, 네. 그러니까 300만 원은 정치 후원금으로, 500만 원은 현금으로 네. 건넸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는 뭐 기타 100만 원 상당의 예. 그 음식 그 저녁 예. 식사 예. 이걸 제공했다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한 900만 원인데 예. 정우택 의원도 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게 이제 이분이 이제 메모장에는 지급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10월 1일자에 대해서는 메모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시인을 합니다. 다만 돌려줬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첨부해서 네. 메모장 자체가 신뢰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일부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 상태에서 보도를 했고 그 다음에 바로 이분이 이제 그 인터뷰를 해서 네.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그렇군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다시 한번 이 카페 그러니까 사업가가 이제
그 다른 이야기를 하죠. 메모장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었다라고 이제 다시 3월 1일 네. 이제 저희하고의 인터뷰에서 네. 번복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사업가가 태도를 바꿔서 이제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 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네. 저희가 지금 뭐 메모장도 공개가 되고 있고요. 이제 관련된 카카오톡 내용도 좀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지금부터는 녹취록을 조금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정우택 의원의 보좌관이 그러니까 이 그 카페 사장 부부가 이 사건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거짓 증언을 회유했다라는 내용이 좀 확인이 돼 있어요. 네. 녹취록을 일단 들어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충북인뉴스의 김남균 기자예요. 어떻게 저기 퇴원을 하셨네요? 예, 퇴원했습니다. 퇴원해서 이제 지금 통원 치료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네, 하고 전화 인터뷰를 하셔서 예, 돈을 돌려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그거는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팩트를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제 그 CCTV나 메모지가 이제 먼저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와서 했지만 제가 어떻게 유출이 됐나를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거 하나하고 저희가 이제 그날 이제 저도 이제 앞으로는 죽겠는데 병원에 이제 그 보좌관님이 왔더라고요. 아, 그럼 보도가 나간 다음에 바로 다음날에 온 건가요? 예, 나가고 가셔고 이제 그날 바로 방송 나가고 그날 오셨었죠. 그 보좌관이 오신 건가요? 네네네. 혼자 오셨어요? 아니면 더 다른 분이 더 계셨어요? 아니 혼자 오셨어요. 모르겠어요. 뭐 제가 불어넣어서 그날 이제 저기 받으러 갔다 와서 그 드레싱 수술한 자리 드레싱 받으러 갔다가 오면서 불어넣어서 오니까 뭐 누가 딴 사람이 왔나는 모르겠고요. 저희 방에 이제 보좌관님이 혼자 와서 그렇게 뭐 돌려받았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었죠. 그럼 실제로는 돌려받지는 않으신 거예요? 예, 저희가 이제 돌려받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이제 저기 뭐 후원 계좌 있는 거는 후원 계좌로 있는 거 있고, 저희가 뭐 드린 거는 드린 거대로 있어요. 예. 메모장 지금까지 그 카페 사장님, 카페 대표 A씨하고 우리 그 김남균 기자님께서 주고받은 전화 녹취 내용을 좀 들으셨는데요. 일단 지금 확인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정우택 의원 측의 주장은 돌려줬다. 즉시 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돌려받지 못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좌관이 와서 했다는 얘기를 좀 들어보면 사실상 회유성 발언이 있는 건데 이 정황은 좀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이번? 지금 이제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는 네네. 그 정우택 의원이 저희 보도가 나간 이후에 바로 저와 MBC 충북의 기자를 네. 이제 고소를 했거든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우택 의원 측에서. 예. 네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러면 경찰이 이제 뭐가 허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봉투를 갖다가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을 참고인 자격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불렀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참고인 자격으로 부르는데 본인이 참고인인지 네.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피의자 신분인지 네. 이게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경찰이 이제 오라고 하니까 네. 아마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네.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변호사 자문을 받았더니 네. 이게 증거라든가 상황들이 명백하게 있고 이걸 네. 거짓으로 가릴 수가 없다. 거짓말을 하면 또 하게 되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데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있는 그대로 털어놔라. 그 변호사의 네. 조력이 그렇게 들어온 거네요. 그리고 또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네. 그 정우택 지금 국회 부회장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를 고소를 했거든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예.
허위사실 이제 유포로.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이 메모장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이 아니고 저와 네. 얘기했던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해서 네네. 본인이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아. 즉 이거는 선거 시기에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허위사실 그렇죠. 유포했다. 예. 이건 당장 구속수사 그렇죠. 에 해당하는 예, 그런 상황일 위험해집니다. 겁니다. 정말 예. 대한민국의 그 민주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거니까 네, 네. 진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아. 자 그래서 네. 이 양반이 그러니까 이분이 그 경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으면서 네. 그동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 아마 그 전화 통화에 자동 녹음 기능이 설정이 돼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동안 정우택 의원 측과 대화 나눴던 86개의 통화 녹취 파일을 제출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그걸 입수를 한 건데 아. 그걸 열어보니까 네. 이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모든 것들이 상세하게 증거가 다 나와 있어요. 예,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 그 이제 2월 15일 그러니까 네. 보도가 나간 이후에 2월 15일 날 예. 거기부터 좀 한번 네. 말씀을 드려보면 예. 잠깐 요거는 그 안 봐도 되나요? 증거 화면 아까 띄웠던 건데. 네네. 예, 예. 카톡하고 뭐 메모한 거. 이거는 아. 그냥 넘어가도 되나요? 예. 그 말씀드리면 네. 그 메모장에는 2022년 9월 3일에 네. 그 정우택 의원과 다른 보좌관과 함께 청주의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하고 네. 그때 메론박스 3개를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론박스 큰 거 한 박스에는 네. 100만 원을 현금으로 넣었고 네. 예, 요 3개를 차에 실어주면서 네. 저기한테 예. 그 이 큰 박스는 꼭 의원님을 주세요. 예. 라고 말을 보좌관한테. 했고 예. 예. 그다음에는 그 정호택 의원에게 이제 카톡을 보내서 네. 큰 박스를 가져가세요. 아.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아, 여기 보면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일 큰 박스는 예. 의원님이 가져가 주세요. 이 큰 박스 안에 현금 100만 원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예, 예. 아.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식사 마치고 1시간 정도 뒤에 네. 그 정호택 의원이 감사 그다음에는 하트 3개 예. 이렇게 이제 답을 한 거죠. 예, 감사 하트 3개. 이게 명백하게 딱 떨어지는 증거가 있는데 이게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면 뭐 조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관련 녹취가 또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들어봐야 될까요? 예. 예, 보면은요. 그 이제 선거 당시에 이제 찾아가서 드렸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9월 3일 날 가요. 거기서 드렸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는 10월 1일 날 예, 이제 드린 게 있고, 그다음에 10월 2일 날 또 보좌관이 오셔가지고 보좌관한테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10월 12일인가요? 그때는 전화 통화로 용돈 얘기를 하셨다고 그랬고, 처음에 만났을 때 이제 다 사실은 아니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그러면 사실인 게 어떤 게 있는 거죠? 뭐 이제 거기서 과일 박스 같은 건 그때 이제 누가 가져갔으니까 누가 가져갔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뭐 팩트는 저희가 이제 거기 200만 원 드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100만 원 안 돌려받은 거, 그거는 맞아요. 그러면은 선거 때 의원님한테 직접 드렸다는 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아,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러고 그럼 보좌관은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보좌관한테 준 건가요? 보좌관님한테 드렸던 거예요. 바로 이렇게 10월 1일 날, 10월 2일 날 이틀 간격으로 현금 100만 원을 드리고 후원금 계좌에는 왜 300을 또 넣으신 거예요? 그 후원은 이제 제가 이제 정호택 보좌관님 때문에 하신다고 하니까 넣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드렸던 부분은 완전 좀 그렇잖아요. 일반인이 좀 쌓는다는데 좀 의미를 두고 제가 무슨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그냥 그렇게 드렸던 부분이었었죠. 그러니까 좀 어쨌든 친분 관계를 쌓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제가 조사받을 때도 그렇게 받았었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솔직히 그게 다. 이게 다 이제 지금 경찰 조사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 기자님하고 통화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직전이에요. 그 직전이에요? 네. 네, 조사에서도 뭐 얘기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일단 뭐 계속 금액이 막 많이 나옵니다. 200, 100만 원. 그다음에 선거 때 준 것도 사실이다. 일반인이 이제 친분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뭘 좀 쌓으려면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런 식의 이게 체념성 말투도 있어요.